싱싱한 포브레인 왓수다. What? 수다로 풀어보는 신나는 호모 헌드레드. 성, 몸, 마음, 영성. 포브레인의 종합 솔루션.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네, 포브레인 왓수다 오늘도 시작해볼게요. 전문가분들 인사해주세요. 예, 에너지 오가즘 전도사 이도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박하고 쌈박하고 해박한 삼박자를 갖춘 공유 담당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온몸으로 느끼는 카운슬러 심뇌 담당 백마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각 사이, 사람 사이. 두뇌 담당 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대 어떤 판타지를 꿈꾸는가?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그대요. 어떤 판타지를 갖고 오셨나요? Boys be ambitious. 그렇죠. 걸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판타지 그냥 한국말로 판타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이게 사실 각자 정말 엄청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층층 스펙트럼의 공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먼저 발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판타지라 그러면 보통 이제 공상, 상상 이렇게 해설하죠. 그래서 이 인간은 꿈을 꾸는 유일한 동물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상상력이 사실은 발달되는 건데, 이 꿈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상상력이라는 거는 우리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어떤 꿈을 꾸느냐, 그 다음에 그 꿈이 작은 어떤 디테일한 꿈도 있겠지만은 내 삶에서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최고의 모습, 그런 이상적 꿈을 꾸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흔히 이제 공상이다, 상상 속에 산다, 망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장 내밀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판타지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특권으로서 꿈을 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꿈이 그렇죠. 없다면 그 삶은 단팥빵에 않고 없는 단팥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당신은 과연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습니까? 네. 예, 오늘 발전은 이거예요. 네네. 예. 실제적인 자기 인생 목표가 있고, 네. 또 이룰 수는 없지만 진짜 자기가 상상하고 해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겠죠, 그죠? 그죠. 예. 예. 오늘 그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적인 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은 또 실제적인 꿈을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 사실은 굉장히 동화적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잖아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피터팬이 되고 싶고 아니면 슈퍼맨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예. 그런 이 정말로 슈퍼 파워를 가진 어떤 사람이기를 꿈꾸는 판타지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내가 다다놓은 판타지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공상이야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어떤 그런 공상적 판타지를 갖는지를 볼 수 있으면 그 안에 사실은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으세요. 네. 예. 일단 좀 우리가 각자 그대 어떤 판타지를 꿈꾸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네. 제목 자체에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나요, 다들? 이제 우선 그기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가 흔히 아까 우리 이도서 얘기했던 뭐 boys be ambitious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가져라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 꿈이 있다 이거 하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판타지라는 거하고 이게 100%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네, 요거를 좀 도와주시면 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네. 일단 구분해야 될 개념이 상상, 공상, 망상, 꿈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상상은 이미지네이션, 네. 이미지네이션이죠. 그래서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걸 말해요. 그러면 목표는 뭐냐? 이 상상에 따라서 내가 그걸 실현하고 싶을 때 목표를 세워서 현실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은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않은 걸 마음속으로 그려보지만 현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현실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공상이 이제 판타지인데 판타지를 이제 우리가 공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현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실현성이 없는 소망 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공상에 빠진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현성이 없다는 뜻을 의미해요.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혼자 막 공상에 빠져서 하늘을 나는 공상 이런 것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실현성이 없다는 거죠. 실현성이 없어도 상당히 그 삶을 재밌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있네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네. 문학이나 예술가들이 이런 그렇죠. 공상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창조적 상상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실현성이 없지만 내 소망을 혼자 충족해 보는 거예요. 그 공상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일종의 영감도 주죠. 그 공상 안에서. 뭐 해리포터 같은 거 예. 그런 거 옛날에 어릴 때 꿈꿨던 그런 것들을 막 문학적으로 예.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네. 그 슈퍼히어로 예. 영웅들에 대한 어떤 만화나 이 특히 영화들 이런 슈퍼맨, 것들은 예. 전부 다 공상에서 나오는 거죠. 옛날 마징가 예, 제트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예.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 함은 이것이 환상임을 모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상이나 공상을 할 때 이것이 상상이나 공상임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인 줄 알 때 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상의 세계에서 막 일어난 건데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되고 정말 일어난 일처럼 지각이 될 때 이건 정신증적인 증상의 제일 지표가 망상이에요. 그렇죠. 네, 환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환각들이 포함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망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거는 오히려 실제적인 삶을 많이 갉아먹겠네요. 망가지죠. 망상은 네. 정신증적인 증상이에요. 네. 현실의 삶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인지 현실인지. 그러면은 사후 세계를 꿈꾸는 것도 일종의 망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꿈을 속하죠. 어떻게 꾸느냐가 문제죠. 이건 사후 세계를 내가 꿈꾸는 거야라고 알고 있단 망상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사후 세계구나. 지금 네. 내가 이게 막 경험하는 게 이러면 망상인 거죠. 예를 들면은 사후에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혹은 유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거를 너무 집착해 버리면은 망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뭐든 너무나 집착하면 망상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현실의 삶을 좀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요소로 좀 활용한다면은 약간의 뭐 상상이나 예. 이런 걸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 도외시하고 그 세계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한다든가 그래버리면 오히려 망상으로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죠? 네, 그 어떤 거든 그래서 지표가 지금 여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상상을 하든 공상을 하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흔들리는 순간 망상이 되는 거죠.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초능력을 갖고 있어. 네. 나는 사실은 초능력적인 그런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어. 야,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신나. 이거는 공상이죠. 근데 나는 그게 막 과하다 보면 현실에서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너무 초라하면 다시 이제 그 공상 안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집착이 더 강해지고 동일시가 더 크게 일어나죠.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나는 초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 그게 되는 조현병이 거죠. 일어날 예, 때 예. 과정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제 도피하는 게 일단 우선 일어나고요. 현실로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망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그 때로는 진짜 빌딩 높은 데서 자기가 날 수 있다 맞아요. 생각해서 예.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 그렇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망상이나 상상이 판타지가 현실로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상을 상상으로 또 목표로 발전시킨 케이스죠. 그 경우는. 네. 네, 그리고 또 한때 저는 헷갈렸던 게 꿈과 비전과 욕망. 맞아요. 이 차이는 뭐지? 라고 좀 고민해 봤던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인데 욕망이 아주 커서 다른 사람의 욕망을 전부 다 쓸어 담을 정도로 커지면 비전이 되는 게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유명한 성자가 욕망이 큰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작고 여러 개인 것은 문제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흩어지는 사소한 것을 그러니까 양가적인 갈등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거는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지만 지구를 구하겠다라든지 아주 큰 욕망을 가지면 그 안에 사람들의 욕망이 모두 포함되니까 일종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발명한 컴퓨터를 쓰게 하겠다. 이런 비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또 과학의 세계가 열렸잖아요. 저는 나의 꿈이라고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비전이네요. 그렇죠. 욕망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 욕망을 보편적 욕망하고 연결이 될 모든 때 사람이 꿈꾸는 것을 그쵸. 내가 미리 알아차려서 꿈꿀 때 예.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게 그 아닐까. 채널이 연결이 될 때 그게 이제 비전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난 그냥 월급 많이 받고 싶다.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의 그 꿈을 포함할 수 없지만 난 정말 이렇게 이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꿈꾸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얘기가 좀 샜는데 답이 되셨는지. 답이 되셨는지요, 신박하게? 네, 아주 설명 너무 잘 이해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도사 지적한 대로 그 상상, 공상, 망상 중에 사후 세계를 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망상이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난 게 예를 들어 지금 세계적으로 현재 대표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신은 환상이라는 게 아니고 아예 망상이다. 이렇게 상당히 폄하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망상의 결과로 이렇게 치우를 쏘는데 사실은 인류가 지금 지구상의 수천만 종의 생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진화되고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하는 식으로 꿈을 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책 1984년에 원더풀 뉴 월드라든가 이게 수많은 책들을 보면 과거에 마찬가지죠. 라이트 형제가 나르는 그런 꿈이 없었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 그 당시는 사람들이 그 얘기했을 때
상상이 아니고 야 인마 너는 이룰 수 없는 공상이야. 이렇게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루어졌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컴퓨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우주로 나가고 이런 것이 과거에는 전혀 공상 같은 거였지만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정의를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제 이해가 가고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인류 발전, 특히 개인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그런 면에서 각자 공상이든 망상이든 상상이든 갖고 계신 거 보따리 하나씩 풀어보시죠. 네. 이도사님? 어떤 망상 혹은 공상? 제가 또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의 꿈이 되니까. 나도 얘기하면. 망상입니다. 자, 이제 공상으로. 어떤 공상을 갖고 계세요? 판타지를? 저는 일단은 삶의 목표, 꿈이 여러 가지가 일단 많습니다. 많지만은 하나로 결국은 꿰뚫어지는데, 개인적 차원의 이제 꿈이라는 거는, 신인류 탄생을 위한 새로운 성의론을 이제 구축하고 이런 성수행의 1인자가 되고 싶은 게 일단 개인적 꿈이고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포브레인 시스템을 제가 여러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정립하기에 이르는데 이 포브레인이 조화된 통합된 전인이 되는 게 이제 저의 삶의 이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전인이 이 포브레인이 조화된 전인이 되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런 포브레인이 잘 맞는 소울메이트를 좀 앞으로는 좀 찾고 싶어요. 앞으로 언제요? 지금 벌써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두 내는 이제 혹은 두세 가지 내는 맞는 이런 파트너들은 좀 있었는데 포브레인이 진짜 잘 맞는 이런 소울메이트는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적인 소박한 꿈이자 또 이게 네 개가 완전히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죠. 또 환타지로 끝날 수도 있겠죠. 네, 그 환타지. 아직까지는 환타지네요. 네.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이시다, 그죠? 그렇죠. 요걸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펼치면은 네. 포브레인 복합 문화센터를 좀 건립하고 싶어요. 네. 우리도 취직하나요? 네. 취직 다 시켜줄게요. 정말 하시기를 빌어야 되겠다. 포브레인이 이제 갖춰진 하나의 이제 문화 그런 단지죠. 예를 들면은 네 가지 건물이 있어. 광장이 그 중간에 있고 그러면은 네 가지 건물에 각각 그 뇌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각 건물 주들이 이제 사인님은 두뇌 건물에 계시고 그렇죠. 신 박사님은 동네 건물에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면은 그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고 금방 보고 이제 감을 받아서 자기가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성내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지.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여행하면서 계속 그런 성예술품들을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청소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깜짝 놀라겠네요. 다들 깔깔깔 웃으면서 네. 다들 재밌어하죠. 네. 아주 그 세계적으로 아주 재밌는 것들을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성내 건물을 디자인할 건축가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네, 아주 섹시하게. 건물도 이제, 건물 자체를 섹시하게 짓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갈 때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아주 이제 성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대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탑이 올라가. 탑이 한 몇백 미터, 한 그 에펠탑보다 높은 탑의 모양이 궁금해요. 탑이 올라가. 탑이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또 네 가지로 또 갈라져.
네 가지로 갈라지면서 네 가지의 그 특징을 또 꾸미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네 가지를 또 경험하고 동시에 서울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은 그 자체로 체험하면서 이제 포어브레인 사상을 접하게 되고 세계적인 또 관광 명소가 돼서 에펠탑보다 더 유명해져서 이제 세계인들이 포어브레인 체험하기 위해서 또 몰려들죠. 네. 예. 상당히 구체적인 판타지를 갖고 계시다. 공상으로 예. 끝나지 않고 이게 상상과 목표를 이어져서 실현돼서 우리도 건물주가 되기를 우리는 묻어가는 걸로. 예, 각각의 건물주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지구적인 꿈으로 이어지면 섹스토피아를 통한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인 거는 이제 포어브레인 문화를 통해서 유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이 전 지구적인 차원의 꿈이 됩니다. 네. 이거는 차후에야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상이었는지 상상이었는지 그렇죠. 공상이었는지. 왜냐하면 이 포어브레인이 조화된 인간들이 만들어지면은 사회적으로 지구적으로 진짜 유토피아가 그럴 수 건설이 있을 것 되거든요.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건 진짜 건강에 중요한 지표니까. 예. 저희 이런 그 꿈이나 도식은 옛날에 누구죠? 프리에가 이런 걸 좀 꿈꿨거든요. 프리에. 공산주의 그 사상의 원조가 된 그 사상가 있거든요. 1700년대 분인가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런 이상사회를 기획하고 이제 그린 게 있어요. 제가 놀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떤 공동체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성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랬지. 이미 그 시대에 이제 성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의 차원, 행동의 차원을 5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미 사랑의 신세계인가? 아, 제가. 자, 이제 너무 길게 가셔서 자르는 예, 걸로. 책 제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보다 제가 더 포괄적으로, 포브레인, 더 종합적으로, 예, 이상사회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하나 던졌다가 지금 강연을 들었네요. 네. 그냥 어떤 판타지를 가지는가? 하고 질문 한번 던졌다가. 그 개인적인 판타지는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고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또 얘기하는데 어떻게. 자, 빨리 돌까요? 이건 꿈이었고, 나의 이제 판타지가 있거든. 판타지. 지금 거는 진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질 거예요, 다소는. 예. 오케이. 네. 아유, 얼른 넘어가야겠어요? 네, 오늘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순간에도 아직 꿈을 가지고, 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꿈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구나. 굳이 구별을 하면, 현실성이 있는 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거의 환상적인 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살아오면서, 일부 꿈은 많이 이룬 것도 있고, 네.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꿈꾸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내용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살아오면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판타지와 같은 그런 거는 사실은, 정말 사람이 사는데 질병 없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명제로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료도 모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이 또 한 번 그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 그런 거에서 자기는 앞으로 병원 없는 세상, 의사 없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마치 어느 시골에 가면 경찰 없는, 도둑 없는 마을.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인간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꿈꾸고 있는 것도 지금 질병 없는 사람? 이거 오히려 망상 아닌가? 오히려. 어차피 사람은 질병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꿈은 나한테 유리한 거고 좋은 거다. 그쵸. 네,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또 우리 사인님은 각 브레인별로 진짜 꿈도 답네요. 다르죠. 예. 답고 다르네요. 맞아요. 신 박사님은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는 얘기죠?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꾸어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꿈이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새롭게 변형이 일어나고 진정한 건강함이 뭔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예. 백마담은 어떠세요? 저도 제 분야에 맞는 꿈을 항상 꿔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항상 꿔온 꿈은 상담을 대중화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입문하던 당시에는 유료 상담이라는 게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업을 왜 바꾸려고 하냐. 너무나 고생할 거다라고 다 말렸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상담이 대중화되는 때가 곧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그게 이제 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치유를 좀 대중화하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 사회가 굉장히 점차 복잡하고 병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간과 비용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 마치 국민체조를 하듯이 그러한 좀 심리 콘텐츠를 저는 개발해서 보급하고 누구나 그것을 딱 하면 누구나 하는 그런 이제 치유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앱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중화의 선봉에 서서 하고 싶은 게 꿈이고 그래서 심리에 입문하게 됐어요. 근데 저의 좀 큰 꿈이고 이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고 굉장히 그렇게 연결되고 구체화되어 온 것 같아요. 셀프 심리 진단을 통해서 자기를 알고 또 자기 문제들을 스스로 진단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프로그램. 굉장히 필요한 콘텐츠죠. 그게 저의 프로그램 와수다에서 많이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이 구체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작 사이님은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번에 판타지라고 이제 잡았냐면은 이게 저는 사실 이렇게 잘하면서는 내가 삶의 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좌절감을 겪었었거든요. 뭐든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열등감이었는데 명상을 하고 나서 이제 알아차린 게 어릴 때 내가 꿈꿨던 게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거를 그냥 공상이라고 생각해서 닫아버렸네. 이렇게 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들쳤는데 그때 어릴 때 사실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전 무렵부터 초등학교 중간까지. 그때 가졌던 공상이 뭐였냐면, 내가 굉장히 큰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치유해주는 게 이 공상이 좀 있었어요. 어울리신다. 왠지 그 공상이.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온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안겠다라는 게. 그래서, 터무니없는 짓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닫고,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살았는데, 명상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하게 됐고요. 명상을 하는 과정도 계속 이제 마음의 치유에 사실 포커스가 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번에 이 발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 거를 이렇게 들치면서 어릴 때 꿈을 사실은 현실화 시키고 있네라고 지금 이제 보인 어떤 거예요. 식으로든.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개인 테라피, 개인 상담도 하고 그룹도 하고 이렇게 명상 그룹도 가이딩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커스는 마음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 고통이 내가 본질적 내가 아니다라는 그 이제 치유의 힘을 어떻게 일으킬까 거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판타지를 지금 내가 겪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하면서 되게 즐거웠었어요. 그렇게 치니까 저도 어릴 때 그 판타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판타지가 있었어요. 예. 저는. 네.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예. 진짜 다른 사람들은 공상도, 상상도, 상상의 나래가 없었어요. 법대에 간다, 뭐 의사가 된다, 뭐 외교관 된다. 예. 다양한 그 자기 직업이나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나는 공부는 잘했는데 예. 공부 잘했대. 또 그 와중에 깨알 같은. 도대체 내가 뭘 하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예. 당연히 어릴 때 떠오르지 않죠. 총에 대한 이런 숙제를 갖고 있는데? 강의를 할지 어릴 때 그게.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그죠. 진짜. 도저히 상상을 못했죠. 그게 내 비전으로 떠오르지 않지. 네. 그랬겠다. 그러니까 그 꿈이 떠오르지 않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피아니스트, 뭐, 발레리나 이럴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고. 근데 그때는 카운슬러란 말을 몰랐어. 없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내가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느냐.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판타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내밀한 제가 지금 명상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내가 안 내놓은 이런 거 좋습니다. 굉장히 내밀한 방송 최초 공개. 예, 방송 최초 공개예요. 내밀한 판타지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티베탄 펄싱이라는 어떤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게 신경계에 대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하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건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제 안에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해안이 깨져서 해안이 깨쳐져서 이 신경계가 내 안에 보이면 좋겠다.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내면에 그 눈이 떠져서 어떤 누군가의 신경에 어떻게 단락이 있고 신경이 어떻게 지금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좋겠다. 이게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죠. 옛날 사람들이 에너지 통로 경락을 찾고 한 게 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다 찾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떠오르는 순간 미쳤군 이제 나 스스로 내가 이제 슈퍼파워로 미쳐가는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폄하를 했는데 이 최근에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내면에서 사실은 나로 하여금 신경계로 점점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망상으로만 안 빠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예요. 네. 열심히 수련해서 자기 몸을 투시하면은. 그렇죠. 네, 가능하죠. 예. 비면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사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죠. 투시까지 안 해도. 때를 그러면 그렇죠.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지금 판타지 어떤 거 갖고 있으세요? 또? 백마담은 뭘 저는 가졌어요? 제가 딱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가져왔던 판타지가 뭔지를 상담을 공부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차려줬으면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모두 알아차려줬으면 근데 그게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상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저만 가진 게 아니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든 아내들이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연히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이 판타지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에 대한 판타지. 맞아요.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 대한 판타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거의 다 갖고 그럼요. 있구나. 예. 내 상담하면서 느끼는데 그것이 망상이고 공상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건 포브레인 전인이 되면은 가능해요.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고. 판타지를 그냥 듣는 걸로. 아니, 포브레인 전인이 되면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주죠. 네. 그게 아니죠.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바라는 내가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는 예뻐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내가 그 무엇을 가지거나 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에 대한 환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거고 그게 이제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충족이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내가 그런 게 갖춰지면. 아니죠. 내가 그런 게 갖춰지면이 아니고 그 방법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딱 안 갖춰지고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판타지지. 그런데 그 갖추는 방법이 지금 갖춤이라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외적인 의미로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춰서 남이 받아 좋아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게 지금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적어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것과 내가 먼저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세.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공상을 탈피해서 현실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그게 진짜 망상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런 걸 다 갖추면 사람들이 날 받아들여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쫓기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뻐지고 많은 것을 갖춰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공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외적인 조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백마담이 얘기했던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 이것도 포함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바꾼다는 그 의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 자체가 기본 그 근간에 받아들여짐이라는 그리고 받아들여질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는 거야. 받아들여지는 않든 그냥 여유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여유하게 존재하는 자체가 목표이자 현실이 돼야 되는 거지. 그쵸, 뭐 그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받아들여질 거야. 이거는 망상이라는 거죠. 이도자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몰랐네. 네. 그래서 지금 환타지 또 신 박사님 지금도 어떤 환타지 갖고 계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좀 구체적으로 뭐 준비도 하고 이제 사실은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문제점이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사실 심각하건데요. 노인 심각인데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어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좋은.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꿔본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인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많겠지만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선 건강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1번이 건강이고 2번은 친구들이거든요. 친구가 건강한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 거지만 자기가 적당히 쓸 용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돈이라고 하는 요즘 시제로 따지면은 최소한 1인당 한 100만 원은 있어야 내가 그래도 내 용돈 쓰고 뭔가 이제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시제로 하면은 그 세 가지를 갖춰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는 어렴풋하게 목표를 정했어요. 100만 명의 노인에게 월 100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멋진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쭉 생각하고 얘기하면 저보고 어떤 사람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인류가 어려움을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겨내 왔듯이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거라고 보는 전제하에서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판타지가 아니고 이룰 수 있는 꿈이네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분배나 이런 아이디어만 조금 다르게 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물론 이 공동체는 없는 사람, 현재 문제는 소득이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있는 분들은 뭐, 극소수고, 대부분이 이제 없는 분들인데, 이 공동체에는 있는 분들도 참가해서, 자기 거를 나눔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공동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00만 명의 한국 노인에게 월 100만 원씩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100세 클럽. 네. 그래서 이걸 100세 클럽. 왜냐하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센테나리안이라는 이제 그게 100세인이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 생각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멋집니다. 클럽에 가입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 박사님을 뵈면서 참 이 경이롭고 존경스럽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활기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내가 어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꿈,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이 헌신하고 싶은 그 꿈이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젊게 사시는 맞아요. 모습을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멋집니다. 네. 다 얘기하셨나요? 현재의 꿈까지? 현재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꿈을 얘기했고, 또 한 번 돌고 온다고 하셨지? 어떡하지? 이번에는 이제 판타지. 네. 요거는 이제 판타지로서 이제 한 가지 갖고 있는데, 한 7, 80세에, 하루 몇 명의 이제 여자와 상대가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하고 싶어요. 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좀 호심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이런 에너지와 좀 식으로 성장하면은 점점 젊어지고 성기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증명을 어떻게 해요? 이런 판타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7, 80세에 그 예를 들면 24시간 내에 한 50명 여자하고 최소 상대를 한번 해보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럴 때 증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예가 있나요? 공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네. 우리가 그때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감시해야 돼. 우리가 증거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늙어도 50명이면은 30분에 한 명 정도거든요.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여성하고 교감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판타지가 있죠. 네. 조루 포함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판타지로 끝날 공상이 많죠. 네. 그냥 저는. 스스로 인정하시네. 네. 저하지만 뭐 혼자서 좀 즐기는 걸 좋아해서 네. 실제로 이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네. 그건 약간 의문입니다. 판타지가 일단 자체가 즐거움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판타지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굳이 뭐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솔루션이라기보다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게 뭐 굳이 개인의 판타지에 대해서 무슨 솔루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뭐 40대 이후부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삶에 휘둘리다 보면 개인의 판타지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발제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발제를 낸 의미는 꿈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는 개인적 꿈이 가장 중요하다. 그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삶의 동기가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꿈을 꾸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발제를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늙어가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꿈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가져오는 에너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예. 이 자리에 가져오는 에너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예. 누릴 수 있게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까. 그렇죠, 꿈이라는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생각을 미래에 투영된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꿈꾸기를 허락하는 거, 꿈꾸기를 허락하는 법을 다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기를 허락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예. 꿈꾸기를 허락하자. 자신의 꿈, 자신의 판타지를 허락하자. 그 판타지를 잘 들여다보고 내면의 잠재의식이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자.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삶의 진화 과정을 허락하자. 60살이든 70살이든 내 삶의 완성의 시간이 도래할 것임을 신뢰하자. 지금의 성공과 완성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자. 불안감을 이완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살자. 네. 자, 꿈꾸러 갑시다. 꿈꾸러 갑시다. 밥도 먹고 꿈꾸러 갑시다. 너무 큰 꿈은 이제 환타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네. 또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실현되죠. 네. 예. 내가 못 이뤄도 그 씨앗이 돼서 맞아요. 우리가 또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있습니다. 꿈의 씨앗을 뿌리고 네. 그리고 그 밭을 열심히 경작하자.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포브레인 맞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감 가는 내용을 얘기해 주신 포브레인 중에 한 명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포브레인 맞수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즌 1 끝난 겁니까? 네. 네, 저희가 20회까지 시즌 1을 일단 마무리하고 잘 정비해서 시즌 2로 다시 만나 뵈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지 별도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20회까지 달려온 지금의 포브레인 마수다를 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해보고, 재정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즌 2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즌 2에서 봬요. 고맙습니다. 예. 네.